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이탈리아, 특히 로마 여행을 떠나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로마를 이제 갔어요. 로마를 찍은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여행하고 싶은 좀 욕심나는 여행지 있습니까? 딴데 저기 어디냐? 저기 어디냐? 궁금해요. 저기 어디야? 어딜까? 저기 어디요? 저기 피라미드 있는데 거기 어디냐? 아, 이집트요? 그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그런 느낌으로. 저도 중동 방향 쪽으로도 관심이 가네요. 또 가깝다 보니까. 그럼 두 분도 또 손잡고. 왜 또 자꾸 따라와요? 저는 기타 들고 따라오니까요. 자꾸 따라다니려 그래. 나 가는데. 아유, 정말. 저는 사실 다음으로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고민을 쭉 하다가 저 혼자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행 전문가, 여행 도슨트 오늘의 선장님 모셔보고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도슨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한 나라, 바티칸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역사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100년 되어가는 나라죠. 바티칸 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도시국가라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규모가 도시 정도 된단 말인가요? 도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진짜 조그매요. 오. 네. 얼마나 조그마길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0.44 제곱킬로미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6분의 1? 그리고 경복궁의 1.3배 정도 된대요. 보통 여러 도시들을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그럼 로마 가신 다음에 바티칸 여행을 가는 것도 코스로 넣으면 이 바티칸은요, 로마 시내에 있어요. 네. 안에 있다고요? 네,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정말 조그맣게 바티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는 여권이 따로 필요한가요? 어떻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바티칸을 처음 간 게 한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로마에서 한 한국인 이제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언니 바티칸 꼭 가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바티칸? 했더니 그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길 꼭 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나라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여권에 도장 찍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되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권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국경을 넘는 건데 뭐 여권도 안 보여줘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부분은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돌 색깔만 조금 다르게 국경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탈리아, 이렇게 가면은 바티칸. 이렇게 다리 벌리고 있으면 두 나라 양다리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점점 더 바티칸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바티칸으로 랜선 여행 시켜주시죠. 이 바티칸, 일단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름부터가 좀 독특하죠. 예전에 이 바티카누스라고 불렸었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 이제 바티칸 시국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테베레라고 불리는 강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산자의 도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 강 맞은편에는 죽은 자의 도시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죽으면 묻어놓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요. 그 사람들을 바띠라고 불렀었대요. 바띠. 바띠.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이제 도시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 로마 시대 때 그 바티카누스 언덕 위에는 네로 황제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 네로 들어봤어요. 황제. 들어왔죠. 네. 네, 폭군으로 너무 잘 알려져 네. 있는 네로 황제의 전차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막 마차가 막 빨리빨리 도는 네. 거 영화에서 한 번쯤은 영화 보셨을 속에서 거예요. 봤네요. 그 좁은 동네에 그걸 할 공간이 있었나 보네요. 와. 근데 이제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엄청 큰 불이 났어요. 맞아. 초토화가 된 거죠. 당시에 이제 민심을 잃어버렸었던 네로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차 경기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 그 불이 난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인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네로의 전차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 베드로 드로 형. 뭔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유대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이후에 베드로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됐고요. 그때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베드로는 나의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리기 더 어려울 것 같아. 그쵸. 네. 지금 저 모습인 거죠? 네, 저거는 이제 로마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까라바쪼라고 하는 이제 바로크 시대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보면은 베드로가 막 위험 있는 성인이나 와 그리스도의 제자 대단하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여느 평범한 동네에서 사람. 볼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저 그림을 본 사람들은 아, 베드로도 뭐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겠구나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자리 위에 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나중에 그 터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저희 성 베드로 대성당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인욱 씨. 네, 배웠어요. 가물가물? 기억나죠? 바로 지난 시간, 지지난 여기 시간. 어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설명을 해주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한 성당은 전 세계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근데 아마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 그래서 1대 교황부터 지금 이 시대의 교황까지 그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는 곳을 바티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통령이란 개념이 없고 교황이 여기서 네, 국가 왕이... 원수예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바티칸은요, 시민들이 이 성직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추기경님들이 이 바티칸이랑 각자의 나라의 이제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 시민권을 가지고 바티칸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가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보니까 이 국방, 이 방위를 할 수 있는 군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한국 사람. 한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미군.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나라인데요.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 한때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에서 대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가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신교에서 막 쳐들어와서 네. 교황청이 위태위태하고 네. 막 이제 교황님이랑 막 사람들 다 흩어져서 도망갈 때 스위스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서 지켜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제 스위스 용병군이 지금 바티칸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은 좀 되게 특수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어요.
들어갈 때는 네. 여권 없이 마음대로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네. 이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광장 이렇게 세 군데만 갈 수 있고요. 사실 뭐 나라다 보니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가 네. 바티칸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게 한 나라의 지도인 거잖아요. 네. 거의 뭐 우리 동네 뭐 공원 지도보다도 작은 느낌? 그래서 저렇게 노란 색깔 건물이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빨갛게 칠해져 있는 곳이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이렇게 우리가 다닐 수 있습니다. 저기 갈색은 뭐예요? 갈색은 이제 부속 건물인데요. 이 건물들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있긴 있군요. 우체국도 있고. 집은 어디 있어요? 집? 집은요, 이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하는 왔다 갔다 거네요. 매일 나라를 오가시는 분들이 많죠. 아니 근데 추기경님들도 저기 거주 안 하세요?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에 그 사택, 아. 네, 사택이 있습니다. 교황께서도 저기서 사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은 갈색 쪽 되어 있는 병원 있고 학교 있는 저쪽은 저희는 못 가겠네요. 저는 네. 그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우와, 들어갔어요.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마트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는 유럽이 세금이 되게 비싼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바티칸 안에서는요, 면세래요. 와.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일하시는 좋다. 분들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이렇게 마치 진짜 면세점 온 것처럼 친구를 통해서 화장품을 좀 와, 샀습니다. 사야죠. 사야죠. 네. 그래서 안에 나름 뭐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오. 우체국도 있고 오. 있을 건 다 저 있습니다. 조그마한데 이게 다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을 잘 갖춘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 바티칸이 영토가 너무 작잖아요. 네, 너무 근데 이제 바티칸이 전 세계 외교관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기도 하거든요. 전 세계에 성당이 있고 전 세계의 성직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뭐 이제 오고 가는 공간이라던가 사무실이라던가 이런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티칸 외에 로마 시내에도 건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점을 놔두는 네. 거네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바티칸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은 거기는 바티칸의 영토예요. 와, 바티칸의 영토는 정말 특이하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도 종교적이라서 나는 뭐 종교도 없고 그런데 관심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바티칸은 신자분들도 많이 가시지만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인데. 사진 속에 있는 저분은요, 네. 1500년대 초반에 교황이셨던 율리오 2세, 줄리우스 2세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 인상이 어때요? 조금 암울해 보이세요. 암울해 보이세요? 네, 조금 불만이 근심이 조금 있어 보이세요. 좀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게 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표정. 보통 우리가 교황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막 인자하게 사람들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되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것 같지만 율리오 2세 교황님의 별명은요, 군사 교황이었어요. 군사와 교황이라는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말 타고 칼 들고 나가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힘쓰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최초로 이 바티칸에서 군대를 이제 소집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궁금한 게 그러면 초기의 바티칸의 영토는 더 넓었었나요? 그때는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영토가 아니라 교황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뭐 교황님의 권력이 강할 때는 로마를 넘어서 엄청 큰 영역을 차지할 때도 있었고요. 또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저 율리오 2세 교황님은 또 예술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저 교황께서 재위하실 때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뭔가 들어봤죠? 네, 이거 지난 수업 문화의- 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뭐죠? 르네상스가? 문화예술이 꽃피울 때입니다. 이야, 맞습니다. 인문학의 그냥 꽃이라고. 예, 맞습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제 인간을 위한 예술, 인간을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막 일어났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때 예술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 율리우스 교황님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교황청을 꾸미게 한 거죠. 저분이 그리고 또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분이 시작하셨어요. 아, 시작을 저분이 하셨군요. 네, 네 살아생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한 번.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시작이 돼서 바로크 시대의 완공이 된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크게 지으려다가 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는 했죠. 율리우스 교황님 얼굴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바티칸 박물관의 입구예요.